예, 오늘 3주차 수업입니다. 압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압축. 그 다음에 이제 폴더 관리, 폴더 옵션에 관한 거. 시스템 최적화 기능 같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제 공부방에다가 여러분들 이 자료는 이 글도 다 올라갈 거고요. 키포인트 필요하신 거는 메모하셔도 되고요. 위에 거만 일단 적으세요. 위에 거만. 아래 거는 또 이제 화면에 오르락내리락 바꿀 테니까는 압축에 관한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파일들의 용량이 커져간다. 맞죠? 용량이 커져가요. 과거에는요, 노래 한 곡을 들으려도 용량이 작았는데 요즘은 노래들이 용량이 커져요. 그 이유는 어차피 옛날 가수가 부른 노래나 지금 가수가 부른 노래나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노래가 성능이 떨어지고 요즘 노래는 성능이 좋아져서 이게 아니라 음질이 좋아져, 음질이. 사람의 가수가 부른 노래는 동일한 건데 얘를 마이크로 녹음을 해가지고 저장을 할 때 음질을 높이는 거예요. 음질을 높이니까 어떨까? 용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키보드를 글자만 썼지만 지금은 보고서를 쓸 때 어때요? 그림도 가져오죠. 영상도 가져오죠. 그럼 어떻게 돼? 용량이 커져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특히 멀티미디어 아시죠? 자료들은 엄청나게 용량이 커진다 이거죠. 멀티미디어 자료가 뭐예요? 멀티미디어 자료가 뭘까요? 동영상, 오디오, 노래.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들을 이미지라고 하고 오디오,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 같은 거. 동영상 아시잖아요. 동영상은 비디오 더하기 오디오 더하기 자막도 있는데 자막은 별개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지. 비디오랑 오디오가 섞여 있는 게 동영상이죠. 과거에는 CD라는 데다가 영화를 담아놨어요. 영화. 근데 지금 CD 안에는 용량이 작아서 화면이 조그맣게 보여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화질이 커져야 되니까 DVD급으로 갔다가 블루레이급으로 갔다가 해서 용량이 굉장히 커져요. 과거에는 CD에서 DVD, 그 다음에는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거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CD는요, 용량이 얼마냐면요, 700메가예요. 700메가바이트. DVD는요, 4.7기가바이트예요.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요, 용량이 25기가에서 100기가바이트예요. (700메가) 1기가가 1000메가입니다. 1000메가. 자, 여기서 1기가바이트는 정확히 1024메가바이트예요.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예요. 그러면 1메가바이트는 1024킬로바이트예요. 단위가 약간 1000하고 1024 차이가 있는데 이진법 때문에 그래. 이진법. 하여튼 간에 용량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가요. 그리고 과거의 컴퓨터는 어땠어요? 내가 작업해서 여기다만 저장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통신을 하잖아. 통신. 과거에는 내 컴퓨터에 저장을 했었어요. 이제 그 후에는 통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약간 달라서 저장 장치가 발달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많은 보조 기억 장치 뭐가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뭐 외장 하드 이런 거 있잖아요. 외장 하드라든지 또는 USB형 메모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에 저장을 하지. 그리고 과거에 외장 하드는 용량이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 외장 하드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커진 이유가 뭐예요? 자료들이 크니까 커지는 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옷도 조그만 거 입었단 말이야. 왜? 몸이 조그마니까. 근데 지난주인가? 그거 무슨 뭐 집사부일체인가? 집사부일체인가? 그거 아니구나. 다른 어떤 코너를 봤는데 어른들하고 중학생 농구 선수들하고 농구하는 경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이 2m야. 190은 애가 작아. 180짜리가 나오는데 애기 같아, 애기. 우리들이 180이면 큰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2m짜리도 많아, 농구 선수. 그러니까 농구 했겠지만서도 세상에 15살이가 2m래. 겁나더라고. 아저씨 같아. 마찬가지 컴퓨터도요. 가면 갈수록 용량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 용량이 큰 거를 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압축해서 보관하자. 압축이 왜 생겼냐면은 통신 때문에 생겨. 통신. 가면 갈수록 용량이 커지니까. 한 가지 또 하나 적어 드릴게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있었잖아. 아까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압축해서 보관되어 있어요. 내가 압축 안 해도 돼요. CD나 DVD나 이런 곳에 들어있는 거는 압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과거에, 지금도 저희 집에도 있지만 DVD로 된 영화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압축이 안 돼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로 홈시어터 연결해서 DVD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하면 텔레비전에 영상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DVD 안 보거든요. DVD 화질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땐 DVD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DVD가 꽝이야, 꽝. 요즘은 DVD에 막 여러 배, 몇 배씩 용량이 커지고 화질이 더 좋아졌어요. 화질이. 예.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우리가 압축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mp3 노래 들어보세요, 뭐 어떤 영화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mp3 노래들이 있잖아요. 또 디카 스마트폰으로 차각차각 사진 찍잖아요. 얘들은 다 압축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원래 압축되어 있는 애들이야. 찍을 때 압축해. mp3 자체가 압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걔를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압축이 풀리면서 재생이 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압축이 돼서 보관되고 재생을 하면 압축이 해제가 되면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 파일들은 본인이 압축해서 보관하고 압축을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야. 우리 여러 개를 담을 때 보재기에다 싸죠? 물론 한 개도 보재기에다 싸지. 그래 손잡이가 생기고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는. 근데 이 보재기에다 묶는 자체를 압축한다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보자기를 풀어서 꺼내서 써야 되고, 보관할 때는 보자기에다 묶어서 보관하는 거고, 그 개념만 잘 아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뭐. 자, 일단은 얘를 두고요. 얘를 두고 내려놓을게요. 잠깐만요. 예.
뭐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가보죠. 여러분 인터넷 창에다가요 우리말로 픽사베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픽사베이. 픽사베이.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픽사베이 사이트. 이거 영어로 픽사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픽사베이닷컴인데요. 예, 픽사베이에 한번 접속해 보세요. 픽사베이라고 검색하시면 떠요. 픽사베이. 그럼 여기 픽사베이라고 뜨거든요. 그럼 얘 클릭하시면 이 픽사베이라는 애가 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요. 공짜로 주는 사진들이에요. 픽사베이라고. 예, 픽사베이, 픽사베이. 여기 픽사베이라고 검색하시면 픽사베이라고 사이트가 열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클릭하시면 픽사베이라는 데로 와요. 그래서 픽사베이에서 이미지, 무료 이미지를 선택하고 저장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한 몇 개를 저장해서 얘를 가지고 압축하는 연습도 해보고 압축을 푸는 연습도 해보려고 그래요. 예. 픽사베이, 픽사베이. 예, 픽사베이라고 하는 거를 주소창에다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주소창에다가 픽사베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픽사베이라고 이렇게 떠. 픽사베이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예. 근데 여기서 여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여기다 검색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눈사람이라고 검색하시고 엔터 치면 눈사람에 관련된 그림이 뜰 거라 이렇게. 뭐라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대고선 픽사베이. 예.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중요한 사항.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사랑을 검색했더니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이미지들이 떴는데요. 얘를 고를까 쟤를 고를까 막 고르다가 집에 못 가. 제발. 근데 고민을 안 할 수밖에 고민을 안 할 그게 너무 이쁜 게 많으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저는 요거를 찾을 거예요. 요거. 요렇게 찾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누르면 얘가 크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저장하는 연습을 할게요. 잘 보세요. 오른쪽에 무료 다운로드라는 거 있어요? 이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누르시면 되는데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여러 가지가 4개 정도 떠요. 주의사항 제일 아래 거 있죠? 요 4가지 중에 제일 아래 거 숫자가 크네. 얘는 회원 가입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로그인을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밑에서 두 번째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럼 걔를 선택이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눌러요. 얘를 누르면 얘가 그냥 다운로드가 확 되기도 하지만 요렇게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걸 체크하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해. 얘가 교각이 있는 데를 다 일일이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눌러야 돼. 교각, 다리 있는 거를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그때 얘가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때 얘가 쫙 다운로드가 돼요. 이때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시면 더 편해요. 다시 여기 가서 여기 제일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돌아가게끔 누르면 아까 제가 보던 목록들이 다시 보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 또 어떤 거를 클릭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무료 다운로드를 하겠죠. 그 방법은 다 동일해요. 뭐 신호등을 또 클릭하래. 그러면 신호등을 또 죽어라고 클릭해줘야 돼. 찾아봐야 돼. 그게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그래야 다운로드를 또 할 수가 있어. 자, 요런 거 요거를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는데
예, 다운로드를 누르면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 버스를 또 다 선택하래. 버스. 예, 버스 이런 거. 다운로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 다운로드가 눌려져야만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5개 정도만. 예. 로봇이 아닙니다. 그거 다운로드 돼요. 자 보세요. 얘를 다운로드 누르겠다고 제가 눌렀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서 세 번째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누르는데 얘가 그냥 그대로 슉 하고 저장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창이 뜰 때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막 강제로 다운로드 받는 그런 거를 이용하면 막 다 가져가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아닙니다를 먼저 눌러요. 그럼 질문을 해. 횡단보도 이유를 다 이렇게 선택하래. 횡단보도가 3개가 있을 수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돼요. 누르면. 근데 너무 빨리 누르면은요 또 질문해요. 요 되돌아가기 왼쪽에 위에 보면 왼쪽에 되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그거 눌러서 되돌아가서 또 목록이 쭉 보이니까 또 다운로드 하시고. 그럼 이거 복사 나옵니다. 복사해요? 복사? 아니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네. 얘가 이렇게 알아서 밑에 다운로드가 돼요. 제가 확인해 다닐게요. 자 보세요. 지금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린이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이렇게 어린이. 그럼 이제 어린이 그림들이 뜨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런 어린이 그림을 이제 클릭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거 좋다. 요거. 그럼 여기 무료 다운로드 누르죠. 동일해요. 이거는 동일한데 요 제일 밑에 건 안 돼요. 회원 가입해야만 쓰는 거고 중간에 있는 거는 되고요. 그럼 다운로드 누르면 얘가 그냥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기도 하지만 얘를 체크 한번 해줘야 돼. 근데 물어보네. 신호등이 있는 데를 하나 여기 2개가 신호등이 걸려 있었잖아요. 확인 눌러주면 맞으면 얘가 체크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는데 안 맞으면 또 물어봐. 그런 질문이 또 나타나요. 왜냐면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클릭을 해야만 답이 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면 얘는요 밑에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은 저장하겠느냐 물어보고 크롬은 알아서 밑에 저장이 돼서 쫙 깔려요. 쫙 깔려. 예. 브라우저마다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뭐냐면 공짜로 어디가 얻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여기다가 기부하겠느냐 기부 안 해도 돼요. 예. 저도 제 사진을 여기다 여러 개 올려놨어요. 그러면 제가 유명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웃기는 남자 검색하면 저 나와요. 웃기는 남자라고 썼나? 뭐라고 썼나? 하여튼 웃기는 남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나오긴 나와요.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여기 나왔다. 이거 나왔어. 웃음이라 검색하면 나는 웃음이라 검색하면 이렇게 웃는 얼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딘가에 제 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 거는
한참 있다가 나올 수, 여기 있다. 여기 나왔다. 중간에 있네. 두 번째. 예. 일단 모드가 있는 거죠. 좋아요. 42명이 좋아요 눌렀어. 이야, 웃긴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 회원가입해서 자기 사진 올려놔도 돼요. 자, 일단은 닫을게요. 일단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저장을 했는데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는 저장 여부를 물어요. 물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저장하겠느냐 묻는 거 있었죠? 네. 저장을 해야만이 물을 거죠. 근데 다시 시도해 주라는 거는 어? 잘못돼서 그래. 다시 시도해 달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내 컴퓨터를 실행해 볼게요. 탐색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탐색기 실행. 탐색기 실행은 이렇게 합니다. 윈도우 로고키 아시죠? 로고키. 로고키 플러스 알파벳 E 누르면 돼요. E. 여기 로고키가 여기 있잖아요. 깃발 그림. 얘를 누른 상태에서 엄지로 얘를 누르고, 눌렀다 띄면 시작이 나오잖아. 눌렀다 띄면 시작이 나오니까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있잖아. E. 얘를 딱 누르면 내 컴퓨터가 이렇게 떠. 그리고 다운로드란 폴더로 가세요. 여기 이제 요 로고키 있잖아. 로고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그걸 눌렀다 띄면 탐색기가 떠요. 탐색기.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탐색기, 파일 탐색기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다운로드라는 데를 클릭하시면 돼요. 내 탐색기, 뭐 파일 탐색기라고 돼 있는데, 얘를 누르려면 시작 눌러서 여기서 탐색기를 찾아야 되고 불편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고키 플러스 E를 누르면 탐색기가 뜬단 말이야. 그리고 즐겨찾기라고 하는 거, 여기 즐겨찾기, 아니 바로가기라고 돼 있네. 바로가기의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웹에서 저장한 자료들이 모두 있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가기라고 하는 데가 왼쪽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잠깐 보세요. 저는 미리 보기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게 글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밑에 요거 제일 오른쪽 탐색기 화면 밑에 보면 두 개의 아이콘이 있어요. 글자로 볼래, 내용으로 볼래, 두 개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아니면 제일 간단한 건 이거야.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가장 큰 아이콘을 보면 아주 크게 보이지. 보기를 눌러서요. 보기, 그렇죠.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아주 큰 아이콘이나 뭐 큰 아이콘이나 보통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자세히 볼지 뭐 내용으로 볼지 타일로 볼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보시는 거죠. 바로가기 검색. 원래 이미지는 압축돼서 저장한다 그랬죠? 압축이 돼서 저장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압축하는 게 아니라 얘는 원래 압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얘를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던 뭐로 편집을 해서 그림을 만들 거 아닙니까? 차각차각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알아서 컴퓨터가 압축을 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보내달라고 하니까 얘를 묶어서 보내주려고 그래.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세요. 올가미를.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씌우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크게 놓고 보이기 어려우면 자세히 놓고 보면 압축 이렇게 블록 잡기가 수월하지? 네. 이게 목록으로 보시면 더 수월하지? 작은 아이콘이나 보통 큰 아이콘이나 이런 거로 놓고 보시면 블록 잡기가 수월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압축이라는 말이 뜨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 그 뭐 압축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뭐 압축하기 이런 거 안 나와요? 집으로 압축하기. 예. 뜨죠? 네. 네 가지나 보이는데 네 가지는? 네. 예.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위에도 압축하기, 위에도 압축하기. 자 보세요. 하나를 선택해도 보이고요. 여러 개를 선택해도 보이는데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요렇게 다운로드, 얘가 원래 다운로드라는 공간에 저장된 거죠? 네. 그 자동으로 다운로드라는 이름으로 압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각 압축하겠느냐. 이거 일일이 다 압축하려면 귀찮잖아.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압축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운로드.zip으로 압축하기라고 있죠. 네. 첫 번째가 그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그냥 지가 알아서 휙 압축 끝났어. 압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그리고 화면 밑에는요 압축하기 요건가. 뭐가 이렇게 녹색으로 지나가요. 네. 압축 다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 압축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반디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압축 프로그램 이름은 R집.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압축하려고 하는 파일들을 블록 설정해야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 했었죠. 그렇죠? 영역을 드래그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바로가기 메뉴를 눌렀죠. 바로가기 메뉴가 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네.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우리는 다운로드.zip이라는 이름으로 어디 갔어? 집으로 다운로드.zip으로 압축하기를 얘를 이제 선택한 거죠. 항목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이 왜 다운로드냐? 다운로드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거고 홍길동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면 홍길동이라고 압축하겠다 그래요. 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압축 프로그램은 R집이에요. R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R집은요 개인에게는 무료, 단체는 유료예요. 여러분 댁에서는 R집으로 쓰셔도 되지만 이 강의실에서는 R집 쓰면 안 돼요. 여긴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R집으로 설명 못 드려요. 여기는. 그래서 반디집으로 한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지금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반디집이라는 걸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압축했으니까 닫으면 되지. 그렇지. 근데 이제 반디집 프로그램은 개인 그다음에 단체도 모두 무료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좋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전 집에서는 R집 써요. R집이 제일 좋아. 근데 R집이 단점이 뭔지 아세요? 광고가 이렇게 떠. 근데 반디집은 광고 안 뜨더라고. 그럼 R집이 왜 좋으냐? 그냥 좋아.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반디집하고 알집하고 성능을 비교해보면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포크로 밥 먹으라면 헷갈리잖아요. 어차피 포크로도 밥을 먹던데 안 써봤으니까 불편한 거지. 뭐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알집을 쓰는 대신에 우리는 단체로 수업하기 때문에 알집을 못 써서 반디집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방법은 동일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다운로드란 이름으로 돼 있는 거랬냐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다운로드 폴더가 생긴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내려고 하면 다운로드로 .zip으로 저장된 걸 보내면 상대편이 야, 다운로드가 뭐야? 그럴 거 아니야. 아까 저는 행복, 사랑 이런 거로 검색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랑과 행복 이미지 이렇게 저장해서 보내주면 편하잖아. 자, 파일명 변경하기. 해당 파일을 클릭하고요. F2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F2번 키. 아, 예. 이번 파일명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클릭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령이 필요해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일명을 선택한다. 두 번째 F2번 키를 누른다. 세 번째 이름을 변경한다. 네 번째 엔터 누른다. 하세요. 공방에 다 메모 올라가니까 연습을 먼저 해야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파일명을 선택했잖아요. 자, 먼저 보세요. 파일명을 선택했죠? 글자 부분을 클릭한다. 글자 부분을 클릭한다. 이것도 이름을 변경하는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얘를 클릭. 자, 클릭했잖아요. 클릭. 어떤 분은 더블 클릭하라 그러면요 더블 클릭하는데 느려. 이게 딱딱 눌러야 되는데 느려가지고 클릭 두 번 누른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클릭한다. 두 번째 글자를 다시 클릭한다. 이름 변경이 되는 거야. 추가를 하고 더블 클릭해도 안 돼. 좀 빨리 했으면 되는데 빨리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파일명을 클릭한다. 두 번째 F2번 키를 누른다. 또는 그림을 파일명을 클릭한다. 글자 부분을 다시 클릭한다. 그리고 사랑과 행복 그림 모음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고쳐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고쳐주면 되지. 예. 파일명을 선택한다. 두 번째 F2번 키를 누르거나 글자 부분을 다시 클릭한다. 그럼 이름 변경하라고 화면이 껌뻑껌뻑거리니까 이름을 변경한다. 마지막에 엔터 누른다. 그럼 이제 복사하는 거 아시고 메일 보내는 건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USB 메모리 있으시면 얘를 USB 메모리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여기다 꽂았는데요. 네, 꽂았으면 얘를 오른쪽부터 눌러서 보내기 눌러도 돼요. 보내기. 그럼 여러분 USB 메모리를 바로 슉 보낼 수가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안 하시고 보내기 명령 걸어도 돼요. 근데 USB 메모리 없으신 분들은 뭐 다른 데다 연습해요. 여기다 연습해야지 뭐 그냥. 예. 그런데 제가 보내다 보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뭐뭐 집 뭐뭐뭐.jpg.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나오잖아.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떠요? 뭐 행복, 사랑과 행복, 그림 모음 점 집. 뭐 이렇게 그림 옆에 보면 그림에 옆에 점 jpg 이렇게 떠요? 그림 이름만 뜨잖아요. 그림 이름만 뜨지 그게 jpg인지 집인지 이런 게 안 뜨죠? 확장자가 안 보이면 안 돼요. 확장자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예, 이거 여기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까 우리가 얘를 파일을 저장을 하고 압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름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집이라는 이름이 떠 있고 무슨 JPG라는 이름이 떠 있는데 여러분은 파일명만 보이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예요. 파일명 더하기 확장자명. 파일명이 있어야 되고 확장자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파일명만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윈도우가. 왜냐면 저런 확장자가 보이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정신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확장자는 보이지 않고 파일명만 보이도록 했는데 이게 우리는 배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자도 보는 거를 설정해 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죠. 뭐. 확장자명을 보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파일 탐색기 있잖아요. 파일 탐색기 가시면 파일이란 메뉴가 있나 찾아보세요. 파일.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 옵션이라는 곳에 가서 찾는 건데 윈도우 10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확장명을 볼래? 안 볼래?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파일 확장명을 선택하고 해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없어요 이게? 보기라는 걸 누르시면 보기라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는 게 보기를 누르시고 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아예 보여요. 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보기가 들어가고요. 보기를 한번 누르면 보였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이 보기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아예 보여요. 그러면 큰 아이콘 볼래, 자세히 볼래, 어떻게 볼래를 그냥 클릭하면 돼. 보기라는 메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숨어요. 필요하면 클릭하면 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 놓으면 아예 고정돼서 보이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파일 확장명을 선택하면 확장명이 보이죠. 이거 윈도우 10만 그래요. 윈도우 7은 안 그래요? 자, 여기다 좀 적어 드릴게요. 보기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보기 메뉴가 상주된다. 그렇죠? 보기 메뉴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뭐 더블 클릭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보기 메뉴를 클릭만 해도 되지. 클릭하면 보기 메뉴가 보인다 이거죠? 보인다. 이때 아까 여기에서 뭐 파일 확장명을 선택한다. 그럼 보이겠죠, 그렇죠? 예, 선택한다. 그럼 되죠. 요거는 윈도우 10인만 그래요. 윈도우 7은 이런 메뉴가 없어요. 예. 윈도우 7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7에서는 요거는 윈도우 10인 경우에만 자 공통적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이든 윈도우 7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 가서
그러니까 탐색기라는 거예요. 탐색기에 있는 파일 메뉴를 눌러서 여기 파일 메뉴 보이시죠? 옵션 가세요. 옵션. 여기 파일 메뉴가 있잖아요. 파일 메뉴가 가서 옵션을 폴더 옵션이라고 있단 말이야.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어요.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라고 있죠. 그렇죠? 얘를 윈도우 7도 이건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이때 보기라는 탭을 가세요. 보기. 보기.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요. 여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해제돼 있어요. 선택돼 있어요. 기본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을 숨겨라 하고 선택돼 있는데 얘를 빼주시면 돼요. 아까는 우리 거기 선택돼 있었죠? 파일 확장명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해제돼 있을 거야. 숨기기요? 숨기기가 해제돼 있으면 된다고. 해제. 숨기기가 선택돼 있으면 숨는 거니까 안 돼요. 그걸 해제를 해요? 해제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누르면 됩니다. 옵션에 가서 보기 탭을 가셔가지고 알려진 파일 확장명 숨기기 항목을 해제해야 된다고. 해제. 기본은 선택돼 있어요. 윈도우 7이. 윈도우 10도 기본이 선택돼 있다고. 얘를 해제해야 돼. 해제. 예,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를 작성했으면 HWP라고 보이고 파워포인트를 작성했으면 PPTX라고 보이고 사진을 착각착각 찍어준 거라면 JPG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숨기기 해제됐으면 된 거예요? 예. 해제돼 있어야 돼요. 기본은 선택돼 있었는데 해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게 선택돼 있는 게 기본인데 빼야만이. 얘가 선택돼 있으면 확장자가 안 보여요. 얘를 꼭 해제해야만 돼. 해제해야만. 그래야 여기 확장자가 JPG인지 ZIP인지 보이는 거지. 자, 이거를 아까 우리 복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USB 메모리 가셔가지고 얘를 클릭해 보시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사용하실 때는 풀어야 돼. 푸는 방법은 USB 메모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파일로 할 거예요. 복사 아까 USB 메모리 꽂아서 전달하기 하는 거 했으면 보내기 작업 하신 분들은 USB 메모리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장 긴 뭐뭐뭐뭐의 풀기. 압축을 푸는 방법은 아까 압축 푸는 방법 여기 설명드려야죠. 압축을 했는데 압축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압축 해제하기는 압축 파일을 선택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가기 메뉴에서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 또는 그냥 풀기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알아서 풀기가 있네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풀기, 알아서 풀기가 있는데 뭐 알아서 풀겠죠. 여기서 풀 건데 우리가 이름이 사랑과 행복 그림 모음이라고 저는 썼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행복 그림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들어가면 좋거든. 요 뭐뭐뭐뭐의 풀기라는 거, 압축 풀기라는 말은 폴더를 만들면서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얘를 안 하고 풀잖아요. 자, 보세요. 얘를 안 하고 풀면 여기다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펴져. 그러면 여기다 풀면 막 정신사납잖아요. 죄다 펼쳐놓으면. 그래서 얘를 뭐뭐뭐뭐의 압축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생겨. 그 폴더가 생기니까 폴더를 열어서 보면 수월하잖아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여기서 알아서 풀기예요? 아니 뭐뭐뭐뭐의 풀기라고 있을 텐데 여기에 풀기, 알아서 풀기. 그 밑에 다운로드. 그 여러분은 아까 그 다운로드라고 이름을 그대로 보내셨나봐. 네. 제가 F2번 키 눌러서 이름을 고치세요 그랬잖아요.
안 고쳤으니까 다운로드가 된 거고, 거기다가 꽃그림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만들면 꽃그림의 풀기라고 돼 있을 테고, 예쁜 그림 모음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분은 예쁜 그림 모음의 풀기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뭐뭐뭐뭐의 풀기라고 한 거예요. 이름이 다 다르니까. 근데 알집은요, 뭐뭐뭐의 압축 풀기라고 뜨고요. 반디집은 뭐뭐뭐의 풀기라고 떠요. 예. 그 안에 이렇게 이만큼이 들어있대. 이만큼이 하나로 지금 보따리로 묶인 거야. 예. 그래서 압축을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압축을 풀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뭐 나쁘다가 또 아니라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근데 선생님 윈도우 7도 이거 똑같이 이렇게 뜨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윈도우 7도 이거 똑같이 똑같아요.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압축 푸는 거는요. 압축 풀고 압축하는 거는 윈도우의 기능이 아니라 반디집이나 알집의 기능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방법은. 그러면 이 파일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파일 눌러보세요. 잠깐만. 여러분 댁에 압축 프롬이 안 깔려 있으면 안 돼요. 잠깐 봐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내 PC에 압축 프로그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집이나 반디집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등등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압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압축 해제는 가능하다. 압축 프로그램에서 깔아놔야 압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디집이 깔려 있으니까 압축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댁에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뭐가 압축 프로그램이 안 나오면, 이렇게 뭐뭐로 압축하기라는 말이 안 나오면 우리 집 컴퓨터는 압축이 안 깔린 거예요. 압축 프로그램 안 깔린 거야. 그러면 반디집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설치하셔야 되고, 그런데 압축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압축한 거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압축 풀 게 딱 하나만 나와요. 종류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압축은 풀어줘요. 압축은 할 수는 없지만 풀어는 줘요. 그러니까 댁에서 압축 프로그램을 꼭 설치해 놓으셔야 돼요. 반디집이나 알집 같은 거를 뭐 빵집도 있습니다. 빵집은 빵 모양으로 생겨요. 알집은 알 모양으로 생기고요. 별집도 있어요. 별 모양으로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다 아류작이야. 쓰지 마세요. 불편해요. 안 좋아요. 그 관계자가 들으면 저를 막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불편해요. 솔직히 알집이 제일 좋고, 제일 좋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편하다는 의미고, 지금 반디집 배우셨으니까 반디집으로 설치해 놓으시면 돼. 알집 있으시면 알집 쓰시고. 그렇게. 폴더 옵션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장자 보이기는 거를 연습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예. 요거 공통적인 방법은 탐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제어판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어판에 가면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폴더 옵션. 거기 가면 동일해요. 탐색기상에서 파일 메뉴에 있는 옵션에 가서 해도 되고, 아까 그 다음에 제어판이라는 곳에 가도 폴더 옵션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폴더 옵션에 가서 탐색기에서 하는 게 수월할 테니까 이 파일에 가서 이 옵션을 하시던, 아니면 이렇게 옵션에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옵션에 들어가도 되니까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니 윈도우 10은 여기 파일 확장명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고, 윈도우 7은 얘가 없으니까
파일에 가서 옵션에 들어가서 요 중간에 있는 복이라는 탭에 가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확정명 숨기기가 해제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힘든 거야.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두세 가지가 있으면 두세 가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에서 제일 수월한 거 하나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요 확정명 숨기고 해제하는 거는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되지. 제가 한 번 더 해보세요 라고 할 테니까 그럼 또 복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어떤 USB 메모리 꽂아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오류. 아예 오류가 나서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고요. 자, USB 메모리 꽂았더니 인식이 안 돼. 선생님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근데 아까 그걸 꽂았더니 여기서 멈췄잖아. 이 컴퓨터 겁나 안 꽂고 싶어. 근데 요즘 요 자리에서 꽂았더니요 USB 메모리가 인식이 안 돼서 포맷 하세요라고 뜨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가 꽂았더니 우연찮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가 멈췄어요. 이 컴퓨터가. 지금 꽂으면 멈춰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녹화하는 중이라. 녹화하는 거 망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데 얘가 요런 USB 메모리 뚜껑이 없잖아요. 여기가요. 얘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요. 손으로 만지면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상해요. 또 하나 여기가 얇아져요. 많이 뺐다 꼈다 하다 보면 헐거워져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얘를 꽂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야만이 접점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고리 같은 거 있으시면 고리를 걸어가지고 밑에 약간 묵직한 고리가 걸려 있으면 꽂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눌려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위에 쫙 접점이 붙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뚜껑 있는 거 쓰셔야 돼. 그래서 뚜껑 있는 거 여기 위에 뚜껑 있는 걸 쓰시면 손상이 좀 덜 돼요. 그리고 오래된 거 쓰지 마세요. 한 10년 된 거 같아. 이건 쓰지 마세요. 왜냐면 얘가 노화돼. 얘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USB 메모리는요. USB 메모리 수명이 있어요. 하드 디스크는요 20만 시간 정도 돼요. 수명이 20만 시간. 20만 시간이면요 하루 8시간씩 외장하드 꽂아 놓고요 한 80년 써요. 40년. 그러면 뭐 한 40년 우리 더 쓸 거니까 괜찮은데 USB 메모리는 수명이 얘를 복사 붙여넣기 뺐다 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건 1000번, 보통 10,000번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USB 메모리는 보관용이 아니라 이동하는 옮기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라 댁에 있는 컴퓨터에 꽂아놓고 보관하는 거고, 댁에 다 컴퓨터에다가 아니면 외장 하드에다 보관하는 거고 그렇게. 자, 이 디스크 관리하는 거를 볼게요. 자, 내 컴퓨터를 가보시면은 왼쪽에 내 PC라고 써. 내 PC 이렇게 왼쪽에 가면 내 PC라고 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연결되는 컴퓨터 드라이브들이 보이는데 폴더 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애들은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면은요, 지금 우리 USB 메모리를 검사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USB 메모리 말고 이걸 한번 해보죠. C 드라이브에 가서 내 PC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요렇게 장치 드라이브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요렇게 보던 저렇게 보던 어떻게 보던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던 저렇게 보던 상관없으니까 보시고, 여기에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밑에 속성
C 드라이브에 가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속성 누르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요런 창. C 드라이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뜰 거예요. 그 중에 디스크 정리라고 있어요. 디스크 정리. 한번 눌러 보실래요? 얘를 정리를 누르시면 뭔가 휙 지나가기도 했지만 뭐가 나타나죠. 그렇죠? 파일 보기. 예, 여기 정리, 디스크 정리를 누르면 이렇게 디스크 정리했어요 라고 떠요. 여기 보면 체크를 다 하세요. 다 왼쪽에 있는 거 다 선택해 보세요. 얼마나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722메가 정도 정리할 게 있대요. 여기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총 합계가 왼쪽에 체크 다 하니까 722메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 강의실은 매번 제가 정리하니까 이래요. 여러분은 정리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파일 정리. 자, 여기 있는 걸 다 선택하고 제가 확인 누르면은요, 삭제하겠네요. 하세요.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 삭제하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중이에요. 이게요, 여기 있는 거는 그나마 빨리 가지만 여러분 댁에서 하시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쓰레기가 많아서. 금방 했네? 네, 저는 다 했어요. 이 강의실은 껐다 켜면 싹 청소가 되는 거라서 청소할 게 없는데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자, 그럼 어떤 게 쓰레기냐?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우리 픽사베이 한번 봤죠? 걔가 찌꺼기로 남아요. 저장을 안 해더라도 그런 찌꺼기가 봤던 것들이 남아.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아까 우리 뭐 여기 반디집 이거 설치해보세요 그랬잖아. 얘를 설치하면 설치하고 나면 찌꺼기가 또 남아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용량이 여기 전체 용량은 동일한데 사용 가능한 용량이 줄어들어 자꾸만. 그런데 얘를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창고에 가도 베란다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버려버리면 집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 오른쪽 눌러서 속성 아까처럼 똑같이 가는 건데 디스크 정리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도구를 클릭할 거예요. 도구. 그럼 여기에 검사하기, 조각모음 이런 거 있어요? 최적화? 검사하기 이런 거 있어요? 얘는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이 창이 떠요. 그리고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꽂았더니 디스크 USB 메모리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검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러면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창이 뜨는 거야. 이 창이. 요거 검사 버튼 누르면 뭐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나타나요. 얘는 검사할 필요 없대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 병원 가서 검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 뭐하러 돈 들여서 시간 내서 병원을 가. 근데 내가 몸이 어딘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검사를 해봐야지. 근데 컴퓨터 나라에서는 몸이 아프면 자동으로 검사가 떠. 컴퓨터 나라에서는 그런 거고요. 요 최적화 요 최적화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해도 이상은 없는데 안 해도 된다. 아직은. 자, 일반에 가서 아까 디스크 정리하는 거는 꼭 기억하셨다가 댁에 가서 꼭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만이 여러분 댁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 C 드라이브가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요. 찌꺼기가 다 버려지니까. 예.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디스컬리에서 우리가 디스크 정리했었어요. 디스크 정리 어떻게 했었죠? 우리 순서 기억해 보세요.
1번 어떻게 했었죠? 탐색기에 가서 C 드라이브 선택했죠. 그렇죠? C 드라이브 선택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바로 가기 메뉴에서 속성 눌렀었죠. 그렇죠? 속성 눌렀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디스크 정리했었죠. 그렇죠? 디스크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정리할 항목들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두 선택해서 이제 정리 명령을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 명령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떠요? 삭제하겠습니까? 삭제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해서 확 삭제를 해야지. 불필요한 거 삭제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공간이 확보되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이 50평인데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60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20평인데 그 중에 쓰레기가 10평을 차지했었어. 10평을 지워내니까 우리 집 20평이 더 공간이 확보되는 거지.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이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 허기야.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이런 거 누르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컴퓨터 사면 인터넷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엑셀 배우신 분들은 엑셀을 하는 거고 파워포인트 배우시는 거지. 이런 거는 우리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상에 들어가서도 내가 궁금한 것만 클릭해서 보는 거지. 내가 봤던 것들이 찌꺼기로 남는다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각모음인 경우, 조각모음은 흩어진 자료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좋아지는 장점이 뭘까요? 빨라져요. 처리 속도가 빨라져. 처리 속도? 검색 속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속도가 빨라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한 곳으로 모아주니까 빨라지지. 혹시 여러분 주방에 젓가락은 안방에 가 있고 숟가락은 건너방 가 있고 후라이팬은 베란다 나가 있어요? 아니잖아. 이게 만약에 흩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야 너 젓가락 가져와라, 숟가락 가져와라, 뭐 냄비 가져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곳에 있으니까 착착착 꺼내 쓰시죠? 네. 근데 컴퓨터는 흩어져요.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는요, 처음에는 한 곳에 쫙 모여서 작업이 됐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도 모아서 설치가 됐는데 중간에 삭제하고 지우고 다시 다른 거 설치하고 하다 보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하는 책상 가보세요. 여기저기 막 흩어놓고 쓰지 않아요? 애기들 어릴 적에 장난감들 보세요. 엄마가 장난감 딱 소쿠리에다 담아놓으면 애들이 놀다가 그냥 쫙 펼쳐놓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애들이 정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시 소쿠리에다 정리해주는 것처럼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 다음에 놀 때 편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이 조각모음을 굳이 안 해도 그 정도는 견뎌내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집 컴퓨터가 오래됐다 그러면 조각모음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조각모음을 하라 그러면요, 거기에서 검사를 먼저 하라 그래요. 분석부터 하라고 하거든요. 분석을 해서 자 분석 여부를 확인하고요. 분석이 끝나고 나면 조각모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하라 그러면 이제 조각모음을 실행하게 되잖아요.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아무 작업도 하면 안 된다. 조각모음 실행 중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조각이 흩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장난감 치우고 있는데 애들이 장난감 갖고 막 또 놀면 어떻게 돼? 흩어지잖아. 안 돼. 이거는 어떤 작업도 하면 안 돼요. 조각모음 실행할 때는. 그래서 조각모음이
어쩔 때는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각이 흩어진 게 많으면, 양이 많으면 며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조각 모음 하면 좋을까요? 장 보러 갈 때. 조각 모음 실행해 놓고 장 보러 갔다 오시면 돼. 아, 나 이제 인터넷 뱅킹 해야지 해놓고 조각 모음 실행해 놓고 하면 안 돼. 오래 걸리니까. 그럼 조각 모음 중간에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딱 꽁 된 거야. 다음에 또 이어서 하면 되겠지만은 조각 모음 실행할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대신에 조각 모음 실행해 놓고 뭐 낮잠을 주무신다거나 또는 뭐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신다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 조각 모음 실행이 끝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리하시면 되겠지. 오늘 많이 했다. 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조각 모임 그건 어떻게 해요? 조각 모음이요. 아까랑 똑같이 내 컴퓨터에 가서요.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속성에 가시면 아까 도구라고 있었죠. 도구에 여기 있어요. 여기. 얘 누르시면 자 분석 여기 C 드라이브 분석할 필요도 없다는데 분석? 여기 분석이 떠야 되는데 C 드라이브 분석도 안 눌려져요. 네. 분석할 필요 없다는 거지. 아까 다 제 거는 제 USB 분석해도 되는데 0% 조각 났다는데 저는 조각이 안 났대요. 제 거는요. 그럼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고 최적화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사진 컴퓨터 있잖아요. 그 조각 모음 할 필요 없어요. 얘가 알아서 조각 모음해요. 컴퓨터가. 예. 기계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스리 설정 넘어가는 거야.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